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과 검찰의 시간이 가고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왔습니다. 조국의 시간이 출판되자마자 서점가는 돌풍이죠. 아시겠지만 끼워 팔기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윤석열이나 진중권 책 비교 파는 건 너무 비양심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근데 저는 이 조국의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람들한테 읽힌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회자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내용들이 회자된 다음에 우리 안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조국 장관의 이 서문에서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이 몇 번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뭐냐. 기억이 내가 희미해지기 전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해서든 사건에 대해서든 시간에 대해서든 그 기록으로 중요한 것들을 남겨야 되는데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넣었을까요? 특히 우리 진영 사람들.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고 뒤에서 검찰 편을 들면서 이렇게 윤석열 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중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실명을 거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전 조국 장관이 여러 형태의 퍼즐을 남겨놓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독자들이 그 퍼즐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런 비극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집단의 광기와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자응될 수 있었는가? 정권 초기에 자, 일단 이것이 나오자마자 저는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조국의 시간에 이 참전했던 인간들, 이 박해와 가해자로 참견했던 이 서민이나 진중권이나 이런 인간들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떨고 있지 않겠어요?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풀어냈을까? 어디까지 진실을 폭로했을까? 떨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튀어나온 게 박용진, 조홍천이에요. 얘네는 지금 지지자를 보는 게 아니야. 지지자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얘네는 듣질 않잖아. 얘네들이 보고 정치하는 건 조중동이랑 검찰이거든. 이 사회에 이 부패 기득권의 카르텔과 딱 붙어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저쪽은 이준석 돌풍 일으키는데 우리는 조국의 시간에 또 폭망하네? 이런 식으로 저주를 날립니다. 근데 저는 이 조홍천이나 이 박용진보다 더 악질이 누구냐? 유인태요, 유인태.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뒷방 늙은이로 늙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오고 띄워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말들을 하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정말 조국 위해주는 척하면서 앞에 몇 자를 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해는 가는데 워낙 그동안에 아주 고고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해왔던 것에 비해서 드러난 게 여러 가지로 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 그랬으면 나중에 장관직만 좀 사양했더라도 저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이거 딱 검찰의 논리잖아요. 네가 법무부 장관만 사양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이 윤석열을 포함하여.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도 마음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면서 부끄러운 일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법무부 장관직 사양해서 네가 검찰한테 당한 거잖아. 그거 네 업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개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개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조홍천, 박용진, 이 유인태 같은 이런 인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력을 하는 거잖아요. 저 부패 기득권 세력의 이 완장을 찾는 완장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민주진영의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극이 뭐냐면은 정말 저들의 몰빵을 해가지고 저들을 국회로 보낼 이 진짜 태산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을 국회에 보냈을 때 막상 쟤네들이 어떤 해당 행위를 하고 배신을 때리고 저런 폭력에 저기를 해도 걸러낼 도려낼 그 어떤 장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표만 받으면 땡긴 거고 자리만 받으면 땡긴 거고 그러고 나서는 그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쟤네들이 저래도 민주당에서 단 하나의 비난도 받지 않으면서 단수공천을 받으면서도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저짓을 하는 거는 쟤네들한테 돈을 대주고 후원금을 대주고 쟤네들의 힘이 대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거든. 민주당에 저런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쟤네들은 그들의 스피커일 뿐입니다.
저런 인간들을 골라내지 못할 때 진짜 이게 사실은 조국 추미애 다 죽이고 나서 저런 인간들 국회에 보내서 민주당이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민주당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조국 추미애 유시민 저런 인간들 다 우리 진영에서 피 흘리면서 앞에 싸웠던 사람들 다 배신 때리고 칼 찌른 다음에 다 죽어 나간 다음에 저런 사람들한테 펴줘가지고 쟤네들 국회에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쟤네들이 국회를 보내면 쟤네들은 개혁을 하고 조국 추미애를 위해서 싸워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정세균, 이낙연 같은 인간들 국회에 보내고 당권 차지해주고 해서 민주당 하면은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진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조국의 시간에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서늘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을 처음 임명한다라고 이 후보군에 올랐을 때 청와대나 그 여당의 법사위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 너무 위험하다. 윤석열은 그냥 철저한 검찰주의자다. 우려의 그게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과거를 복귀해보세요. 우리는 몰랐어요. 윤석열은 그냥 영웅, 멋진 검사로 포장되어 있었어. 그 포장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냐? 김어준과 주진우. 특히 주진우의 이 다스베이다와 뉴스공장에서의 이 방송, 이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지고지순한 여자로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로 이렇게 자기가 마치 취재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했던 그 부분. 그리고 그 장모나 그 와이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마치 범죄자고 정신병자인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진우 기자가 말한 워딩을 텍스트로 보세요. 단 하나의 단어도 맞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진우 기자는 앞에서 취재하는 거 자기가 취재해서 이 여자를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했지만 막상 그 여자의 직업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큐레이터라고 얘기하거든. 그냥 우리는 그냥 눈이 가려진 그 눈먼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그냥 윤석열을 밀어준 거예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윤석열을 민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매우 그 깊숙이 연관되어 있지 않냐라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추정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조국의 시간에 조국 장관이 언급한 부분이 뭐냐. 그러고 나서 딱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거절했거든요. 한 단판에 거절했거든. 자, 거기서 이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임명하는 것도 반대했는데 한동훈도 반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국 장관, 이 윤석열을 임명하는데 반대했던 사람과 찬성한 이 찬성파 둘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알력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국 장관이나 최강욱이나 황희성이나 이쪽은 반대편에 있었겠죠? 이들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다스베이다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스베이다는 이 각하 배운 방송이거든. 그리고 주진우 입장에서 삼바에 이재용을 보내야 돼요. 박하를 배웅하고 이재용을 보내야 되는 이 두 사람에게는 오로지 이것이 자기들의 테넷이면은 대통령이고 조국이 보일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서 비극이 싹 트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이 조국의 시간에 정말 이 뒤 그림은 전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그 문장을 보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한 문장이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국의 시간은 놀랍게도 몰빵론과 연결이 돼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에 가신 최강욱이나 황희석 절대 국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 몰빵론의 실체는 검찰개혁을 막는 거.
저는 이 조국 장관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 부패한 기득권과 이 진보를 자칭하는 자들이 이 폭력성과 이 욕망을 이 조국과 조국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폭발한 하나의 진짜 거대한 사건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파시즘으로 망가져내릴 수 있는지, 지성이 붕괴될 수 있는지,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정말 이정표 같은 사건이고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 조국 장관의 이 책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비슷한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시네마 천국의 감독의 이거 유명한 영화 말레나. 이탈리아가 나온 그 세계 최고의 미녀 모니카 벨루치가 가장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이 슬픈 운명을 가진 여자로 나오죠. 외모 자체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 그 한 동네의 그 마을에 그 욕망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모니카 벨루치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은 그 말레나의 남자 버전인 거예요. 누구나 봐도 한눈에 반하는 이 정말 그 매혹적인 이 말레나라는 여자가 이 무솔리니 체제하에서 남편은 이제 2차 대전에 징집이 됩니다.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남자들은 어쨌든 이 여자랑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욕망을 알고 있는 그 남자들의 아내들은 이 여자 때문에 좌불안석이니까 이 여자를 그냥 태푼 여자 창녀로 만들어버려요. 말로, 소문으로. 그러면 이 아내들이 두려워서 남자들은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 여자한테 일자리를 주질 못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걸하고 다니는 이 여자를 향해서 더 창렬하고 더 뒷담화를 깝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그 딸의 헛소문 때문에 결국 교직을 그만둬요. 그리고 딸과 관계를 끊습니다. 남편도 잃어. 아버지도 잃어. 말레나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말레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망가지고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연합군이 들어오고 독일군을 몰아내니까는 동네 여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말레나 머리를 깎고 온몸을 다 뼈를 벗겨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돌을 던지면서 창녀라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요.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 우월한 한 인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저 인간이 파괴됐을 때 느끼는 그 우월감에서 자기들은 정의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서민이나 진중권, 이 조홍천, 박용진 같은 인간들의 내면의 이 심리학이에요. 그 폭력적 심리학. 어떻게 보면은 이 희생양을 만든 가해자의 죄의식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일지도 몰라요. 그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양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 완장을 차고 폭력을 가해서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되고 공정의 사도가 되고 진보의 사도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이 기득권 카르텔들의 이 집단의 욕망을 해소하고 그 고고한 이 조국이 무너져 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그 보통의 사람들 그 집단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그 도구로 쓰이고 자기들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집단의 이 폭력과 이 광기, 조국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 자기들의 공정과 이 정의와 진보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이 폭력성이 진짜 조국의 시간을 맞으려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범죄라는 거고 이 범죄는 처벌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역사에 대한 사죄와 조국 가족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정말 조국의 시간은 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